안녕하세요. 월급 독립을 꿈꾸는 배당고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제적 자유에 달성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이나마 금액을 추산해 보겠습니다.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토니 로빈스는 재무적 자유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단계인 재무적 안전을 시작으로 재무적 활력, 재무적 독립, 재무적 자유, 절대적인 재무적 자유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인 재무적 안전을 달성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5가지 비용이 죽을 때까지 저절로 해결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택 융자이고, 두 번째는 통신비, 전기세 등의 공공요금이, 세 번째는 가족을 위한 식료품비가, 네 번째는 기본적인 교통비가, 다섯 번째는 보험료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재무적 안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비용들의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대략이나마 추산하라고 말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계산하기 쉽게 엑셀로 표를 옮겨가서 저의 상황에 맞추어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시면 영상 잠깐 멈추고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아무 이면지에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계좌에서 실제로 나갔던 돈을 토대로 대충 평균을 내서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보니 제가 1년간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천만 원이네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인 재무적 활력을 달성하면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즐거움을 위한 몇 가지 소비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사치품에 관심이 없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1년간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과 더불어 조금의 소비도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500만 원이네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단계인 재무적 독립은 책에서 작성할 수 있게 표를 만들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2단계에서 사치품들의 절반 가격을 측정했으니 3단계는 절반이 아닌 완전한 가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재무적 독립에 달성하면 지금까지 저축하고 투자한 금액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이자 수입으로 자는 동안에도 돈이 쌓이고 필요한 생활비까지 다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과 사치품의 소비까지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약 3천만 원이네요. 이제 정말로 일을 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토니 로빈스는 목표 금액을 모으는 중에는 연간 7에서 10%의 수익을 내주는 공격적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야 하고, 반대로 목표 금액을 모으고 돈을 인출하는 중에는 안전성이 높고 변동성이 낮은 투자를 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은 자연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보수적 관점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잡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연소득의 20을 곱한 금액이 재무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6억이 되겠네요. 이제 4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단계인 재무적 자유에 달성하면 3단계에서 소비하는 사치품들 외에도 더 큰 사치품이나 기부금까지도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표를 보고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 사치품은 남자는 외제차 할부금이 될 수 있고 여자는 명품백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의 기부액은 3단계인 재무적 독립에 필요한 금액의 5%로 잡고, 사치품은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어보자면 펠리세이드를 5년 할부로 구매한다고 생각하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에 약 4,100만 원이 필요하고 아까처럼 20을 곱해보면 약 8억 2,200만 원이 필요하네요. 이제 다 왔습니다. 마지막 5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단계인 절대적인 재무적 자유에 달성하면 우리의 꿈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나중에 시골에 땅을 사서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별장을 지어 휴가 때마다 가족과 함께 놀러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기적으로 해외여행을 하며 세계 일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맞추어 추가적으로 표를 보고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꿈들은 없어서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대충 재무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금액이 나왔네요. 저는 8억 2,2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너무 많은 금액이 필요한가요? 추산해본 금액이 얼마이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토니 로빈스는 투자의 대가들을 인터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 방법을 알아내어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자산 배분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방법으로는 S&P 500 적립식 장기 투자와 레이 달리오의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추천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약 9에서 10%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투자 방법의 수익률을 토대로 방금 제가 계산해봤던 저의 재무적 자유 달성 목표 금액 8억 2,200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을 투자하면 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월 투자하는 금액인 70만 원으로 계산해 보면 약 2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50살 즈음에 은퇴가 가능하겠네요. 생각보다는 빠른 듯 합니다. 지금 저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회초년생인 지금의 월급은 오를 일만 남았으니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은퇴 시기도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담뱃값인 한 달 15만 원을 더 투자한다면 약 2년이 줄어듭니다. 매일 스타벅스를 가지 않고 15만 원을 더 투자한다면 역시 2년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둘 다 하지는 않지만 만약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금액을 투자하여 2년 일찍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추산한 금액을 달성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꼭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에 S&P 500 적립식 투자와 올웨더 포트폴리오 적립식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S&P 500 적립식 투자는 정말 간단하게 매월 매수하기만 하면 되지만 올웨더는 아직도 공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니라는 책에서 레이 달리오가 말한 자산 배분이 가장 효율적일지 아니면 조금 변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판단해보고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투자를 하면서 저도 뭐가 더 괜찮은 투자일지 알아보고 또 여러분이 제가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더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래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투자 방법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방법 모두 평균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S&P 500 적립식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계좌의 변동성이 시장을 그대로 따라가서 지금과 같은 조정장이나 코로나19 때와 같은 급락장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한 투자 방법이죠. 올웨더 포트폴리오는 그와 달리 어느 상황에서도 수익률의 큰 하락이나 상승이 없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아무래도 주식이 화랑일 때 남들보다 더 뒤처진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리밸런싱을 해줘야 해서 S&P 500 적립식 투자보다 번거롭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가 더 좋은 투자인지 다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계속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자산이 불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들은 적립식 투자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올웨더 포트폴리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왕 김단태 채널에서 김단태님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은퇴를 위한 자금을 시각화하여 더 명확한 목표를 세우셔서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